예, 안녕하십니까. 아트연명교 교우주 신하태입니다. 예, 오늘은 한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라는 어떤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 중에 이런 사주팔자 기초 강의를 이제 원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제가 이제 업로드한 영상 다소 이제 사주 입문자 그리고 사주 명리학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는 분들께서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 입문자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의 기본 지식이 이제 없고 이제 새롭게 이제 배우고 싶은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그리고 이제 한 방에 끝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사주팔자 강의를 하나하나 이제 제작해서 이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기반 지식이 있는 분들도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주팔자의 어떤 기반 이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봐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시리즈의 차례는 총 7부작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주팔자의 의미, 역사,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본인 사주팔자 뽑는 법도 전혀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연을 직접 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음양오회, 그리고 천간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합과 충, 또 4부는 십성, 5부에서는 격구, 6부에서는 용신, 7부에서는 신살, 이렇게 이제 총 7부작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이제 하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몇 개는 이제 또 생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유동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의 1부에서는 일단 먼저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본인 사주팔자 뽑는 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의 역사, 그리고 한계, 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 사주팔자의 역사, 한계, 의는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사주팔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라는 그 영상에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넘기면서 보셔도 되고요.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그 이전의 영상의 내용이 있는데 이 한 방에 끝내주는 이 시리즈에서 굳이 다시 넣은 이유는 사실 요게 사주팔자를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다시 한번 그 기초 시리즈의 첫 그 1부작의 1부의 내용으로서 반드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그래서 많이들 이제 이 단어는 평상시에 또는 이렇게 우리가 새해 신년운세 볼 때 이렇게 많이들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 단어는 많이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뭐냐 했을 때 이 사주라는 거는 4개의 기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이 4개가 뭐냐? 그래서 연주, 그 다음에 월주, 죄송합니다. 월주, 그 다음에 일주, 그 다음에 시주, 이렇게 4개다.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년월일시를 그 만세력으로 딱 찾아서 보면
요 사주팔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이 4개고 팔자죠. 네, 글자가 8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 4개 있죠. 네, 위에 4개 있고 아래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래서 8글자가 있다. 요게 이제 사주팔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은 천간이라고 합니다. 하늘천. 예, 하늘에 이제 간이다. 간지의 간이다.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주에 있는 천간은 연간, 또 월주에 있는 천간은 월간, 또 일주에 있는 천간은 일간이라고 하죠. 이거는 다 또 시간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자리에 따라서 명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연천간이 뭐죠? 연간이 뭐죠? 기토죠. 예,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이제 연간이냐, 월간이냐, 일간이냐, 시간이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지도 여기 각각의 네 개의 지지가 있죠. 근데 이게 연주에 있는 지지는 연지다. 그래서 여기는 월지, 일지, 여기는 시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월지에 어떤 게 있죠?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은 월지에 미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일간이 뭐죠? 라고 했을 때, 이분의 일간은, 무토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개의 기둥이 있다. 그래서 사주다. 그리고 각 기둥마다 2글자가 있는데 위에 거는 천간, 아래 거는 지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천간 지지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제 본인 사주 봤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시를 이제 만세력으로 이제 통해서 파악을 하면 이렇게 사주팔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같이 대운도 나오게 됩니다. 이 대운이라는 거는 이 사주팔자는 변하지 않죠. 평생 생년월일시가 정해지면 자기 사주팔자는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생년월일시가 달라지면 이 글자들이 달라지겠죠. 예. 그리고 대운도 이 본인의 생년월일시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수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대운수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각의 대운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운수가 1부터 시작해서 1살부터 10살까지는 경어대운, 또 11살부터 10살까지는 기사대운, 21살부터 30살까지는 무진대운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겁니다. 대운이.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분이 만약에 35살이다고 하면 지금 이 정묘대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기본 사주팔자에 이 정묘라는 단어가 옆에 딱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8글자가 이제 8글자에 플러스 이 대운 2글자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가 아니라 오주 십자다. 이 대운까지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운은 10년마다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주팔자와 이 대운은 자기 생년월일로 이제 생년월일시로 계산이 돼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와 대운은 본인의 생년월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운이 있고 월운이 있고 일운이 있어요. 연운은 1년마다 바뀌는 운이에요. 그래서 2016년에 병신 연운이었고 2017년에 정유 연운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무술 연운이죠. 그래서 연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글자를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내년은 이제 이 기해년이죠. 내년은 2019년은 기해년입니다. 기해년이죠. 예, 기해년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순서대로 쭉 계속 흘러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 순서로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신유술해, 그리고 2020년은 뭐가 될까요? 예, 신유술에 다시 자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청가는 가을병정, 무기, 경, 그리고 2020년은 예, 경자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호는 그런 식으로 쭉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청간과 지지에 순환하는 돌고 도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쭉 흘러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글자를 받지만 그게 같은 운은 아니다. 개인이 느끼기에. 왜냐하면 십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운이 흘러간다는 거죠. 월운도 마찬가지고 일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천간지지의 어떤 순환, 어떤 주기, 그런 돌고 돌아가는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쫙 월운, 일운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어떤 순환이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초보분들이 요 정도까지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 사주팔자를 이제 뽑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예전에 전산 요런 어떤 컴퓨터나 요런 게들 인터넷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책을 이용해서 자기네 본인의 사주팔자를 뽑고 이랬죠. 근데 요즘에 이제 책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워낙 이게 잘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본인 사주팔자 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만세력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요걸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 어플에도 보면 또 유료, 무료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 깔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이제 깔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제 깔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 본인 사주팔자 뽑는 거를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뭐 구글로 쓰셔도 되고요. 네이버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무료 만세력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있죠. 지금 뭐 아무거나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무료 만세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UI, 유저 인터페이스나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만세력 프로그램이 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까요? 이분 1989년생 뭐 예를 들면 뭐 12월 뭐 17일 생년월일 그리고 뭐 새벽 뭐 4시에 태어났다. 4시 1분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볼까요? 양력이고요. 이름은 홍길동 해서 만세력 보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분의 이제 사주팔자가 되는 거죠. 기사, 병자, 신의, 경인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것들이 내용이 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차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사주팔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료 만세력 어플로 검색해 볼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쫙 나오죠. 이런 것들 중에서 다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어플 키셔가지고 그 사주팔자, 본인 사주팔자 또는 뭐 가족들 아니면 지인들 이렇게 사주팔자 보고 분석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들이면 공부하는데 공부 실력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PC 하나
스마트폰에 하나 이렇게 깔아놓은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인터넷 만세력 또 즐겨찾기에 추가해가지고 PC 켜져 있으면 PC 사용할 때는 거기 통해서 이제 사주팔자 뽑는 거 그렇게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폰 어플 이제 유무료 프로그램 또 인터넷 무료 만세력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본인 사주 한번 지금 뽑아 보시고 한번 여러 가지 내용들 차근차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사주팔자의 역사. 예, 이거는 이제 기존 영상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사주팔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요 영상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기원전 2000년 고대 바빌로니아 때 이제 별자리 점성술 이때부터 어느 정도 발전이 됐던 게 인도 그리고 서역이죠. 서역의 어떤 이런 어떤 이론들이 사실 당나라 때 많이 이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중국에서도 뭐 주나라 때 뭐 주역, 춘추전국 시대 그리고 한나라 때 음양오연설 어느 정도 체계가 완성이 됐죠. 이런 어떤 기반 하에서 그리고 또 이제 서역에 그리고 인도의 이런 어떤 점성술이 또 중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당나라 때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어중이라는 분, 이분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당사주를 어느 정도 정립을 했고, 사실 이제 고법사주, 신법사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고법사주의 이어중에 고법사주 이후에 이제 서자평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사실 현대 명리학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기반 이론이 체계가 자평 명리학이다. 서자평 이분 천재겠죠. 이분에 의해서 송나라 때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 중심의 사주팔자 체계가 서자평이라는 이런 학자에 의해서 전제에 의해서 송나라 때 초기 기반 이론이 이제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릴 때 뭐 천간 설명해 드렸죠. 천간지지 그래서 일간 중심의 어떤 사주팔자 체계를 수립을 했다. 서자평이라는 학자분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유배원, 뭐 청나라 심여처, 뭐 인철초 이런 어떤 훌륭한 학자분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귀중한 그 보물 같은 보서를 많이 남기셨죠. 그 어떤 학자적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사주 명리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뭐 유명한 책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공통모감, 뭐 자평진전 이런 거, 뭐 적천수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근데 그 어떤 고서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재미로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도계 박지원, 자강 이석영, 뭐 재산 박지원, 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현재에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 뭐 좋은 책도 많이 쓰셨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역수가 분들이 이제 많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좋은 책들 몇 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중앙선대 2010년 기사죠. 국내 역술인이 이제 50만 명 되고 뭐 시장이 4조 원 된다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실제로 이 사주팔자 또는 뭐 이런 역술 이런 걸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는 추정할 수는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업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사주팔자 역사가 그렇게 뭐 100년, 200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점성술은 뭐 이게 무슨 사주팔자의 무슨 초기 이론이라고 이렇게 연관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사주팔자 명리학의 큰
어떤 영향을 준 거는 맞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 명리학의 역사가 뭐 1000년 이상 꽤 오랜 기간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미신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이거는 뭐 옛날 거다, 옛날 이론이다, 버려야 된다, 뭐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여러 천재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의 어떤 학문적으로서의 가치라든지 발전 상태가 뭐 정말 지금도 뭐 현재도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사주팔자 명리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쯤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사주팔자의 한계. 이제 사주팔자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어떤 역사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사주팔자의 어떤 정확성이나 신뢰도, 그리고 어떤 신뢰성을 우리가 이제 100% 이렇게 단정 지어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대적인 측면 있죠.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초기 사주팔자 명리학이 농경 시대 때 확립된 이론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주팔자라도 농경 시대, 이 산업 시대, 정보 시대, 4차 산업 시대 때 한 개인에게 이제 다가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주팔자일 경우에도 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국가 간의 어떤 차이, 어떤 지리학적인 차이, 지정학적인 차이 이런 것도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사회 시스템이죠. 이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운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복지 체계, 공교육의 수준, 국민들의 어떤 인식의 합리성, 그리고 어떤 그 사회 전체의 어떤 구성을 이루는 여러 가지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이 개인의 운명과 행복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사주팔자라도 어떤 사회에 살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사주팔자가 발현이 됩니다. 어떤 요 내용 이런 것들은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사주팔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이 영상을 꼭 1부, 2부 전부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시대적인 의미, 또 사회적인 의미, 국가의 어떤 의미, 이런 어떤 맥락을 일단 다 개어내고 다 일단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게 사주팔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상도 있고 골상도 있죠. 뭐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뭐 이름 가지고 개인의 운명을 보는 성명학도 있죠. 뭐 족상, 뭐 수상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중요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처음 이제 사주팔자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기운 빠지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 사주팔자의 영향력이라든지 절대성 이런 거를 이제 맹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떤 예측의 도구로서 는 이제 100%라고 이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 외에 다른 것들이 워낙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거는 확실히 사주팔자를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유념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오죠. 이거 사주팔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의미가 달라져야 할지 아직
그 많은 분들이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 뭐 농경 시대 때는 좋은 직업이 뭐가 있었죠? 좋은 직업이 예 관리밖에 없죠. 관리가 제일 좋은 직업이었죠.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서 뭐 계속 승진하고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꼭 그렇지만 않죠. 물론 지금도 공무원들 되게 좋은 직업이죠. 공무원도 되게 좋은 직업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좋은 직업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게 더 어떤 직업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게 사주팔자 자체로 직업을 추론을 할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시대는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주팔자를 적용하고 이해하는 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이제 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운들이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운들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도 개인의 영향이 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중요한 그런 요소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사주팔자를 그럼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사주팔자는 우리의 운과 복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 효용성의 가치는 이제 절대적이지 이제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미래를 정확히 막 예측하고 뭔가를 맞추려고 그런 도구로 쓰이기보다는 어떤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때 수많은 어떤 도구 중에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운이 계속 변하죠. 예, 그런 기lum화복의 궤적을 어느 정도 큰 궤적을 이제 파악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심리적인 실질적인 대처를 해보자. 그리고 그 대처를 위한 사상 체계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그리고 아태운명구에서 생각하는 사주팔자의 의위, 효용성, 가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실질적으로 이 사주팔자를 공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뭐 실제로 써서 도움이 되면 좋고요. 사실 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오랫동안 뭐 수백 년, 1000년 이상 동안 어떤 발전되어 온 하나의 어떤 사상 체계를 공부한다. 교양의 하나로서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다양한 프레임과 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팔자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또 오래 공부할수록 자꾸 이제 세상을 이 프레임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절대성이나 또 신뢰성을 아주 너무 맹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그러지 말자.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툴이 있고 세상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그리고 해석하는 다양한 프레임들이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다 100% 다 알 수는 없어도 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사주팔자 명리학에 매몰되면 안 되고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그런 걸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는 자기가 그동안 어떤 공부한 시간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가 확실히 처음 사주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첫 편에서는 되게
가벼운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심오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운, 뭐 재물운, 직장운, 배우자운, 뭐 자식운, 건강운, 뭐 다양한 운, 뭐 이런 어떤 운의 시기별 어떤 변화하는 궤적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 사주팔자를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뽑는 법을 이제 실제로 시연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 이론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최소 수백 년, 1000년 이상, 뭐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 발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주팔자는 의사결정을 위한,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수많은 도구, 수많은 프레임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제 사주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영상을 계속 이제 업로드를 할 텐데, 여러 가지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저 말고도 좋은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고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 또 좋은 책들도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런 책들도 이제 병행해서 보시면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 기초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많이들 봐주시고요.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트혁명교 교주 신하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